안정감이 있고 정말 준비가 되어 있고 이게 이런 철학 소신 이런 것이 갑자기 준비되는 것이 그럼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준비된 지도자다, 안정감 있는 지도자다. 그리고 우아한 외교에 대해서는 좀 우아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까지 노련한 능력까지 있으셔서 저는 정말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DJ의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정치 클리픽 오늘 좀 긴급하게 저희가 초대 손님을 좀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이셨고 지금은 외신 대변인을 지금 대변인을 외신은 맡고 겸직하고 계신, 있습니다. 겸직을 맡고 계신 우리 최지은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은입니다. 네. 오랜만에 왔습니다. 예, 우리 최지은 박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우리 최지은 박사님이랑 오늘 여러분들 여론조사 데이터 분석을 해주실 이은영 소장님은 잠시 후에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오늘 외신 기자가 간담회라고 하나요? 토론회라고 하나요? 간담회라고 하면 됩니다. 간담회가 네. 맞죠. 예,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보이지 않는 제가 알기로는 이 최지은 우리 대변인이 주관적으로 기획을 했죠. 제가 이제 담당하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들이 다 같이 했어요. 예. 다 같이 해도 내가 알기로는 거의 혼자 일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예. 이제 제가 외신도 담당하는 대변인이니까 이제 거기서 먼저 여러 번 초청이 왔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자 어떤 식으로 하자 예.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준비하자 이런 것들을 했죠. 언론사들도 각자 다 우리 최지은 대변인님께서 다 초청한 거예요? 그거는 외신 기자 클럽에서 초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근데 제가 오늘 그거 보다가 이상한 네. 게 있었어요. 네. 전체 외신이 다 온 거 맞아요? 그 전체 외신은 다는 아니지만 왜- 상당한 수가 왔죠. 한 왜 70여 그러냐면 명이 왔으니까. 조선일보 예. 왜 안 왔죠? 아. 조선일보가 없더라고요. 네. 외신 기자 간담회를 하는데 조선일보가 안 보여요. 그리고 사실 오늘 뉴욕타임즈가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거기가 국내 정론지잖아요, 요새. 그렇죠. 예. 그러네요. 외신 기자 간담회를 하는데 조선일보가 없더라고요. 제가 좀 준비를 잘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예. 일본 언론도 좀 많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대변인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공격당하니까 그건 내 멘트야. 네. 그러면 조선일보에서 또 최지은 공격해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안 그래도 최근에 공격을 많이 당해가지고. 공격을 예. 많이 당하면 맷집이 세지고 맷집이 세지면 최지은 박사님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하여튼 그쪽에서는 좀, 예. 공격해주면 땡큐예요. 딱 그 부분만 좀 편집해 주십시오. 예. 생방송에 무슨 편집이 있습니까? 그런가요? 다음부터는 외신 잘 좀 초대를 해주세요. 예. 앞으로는 좀 골고루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농담이었고요.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이거 외신 기자 간다음에? 하자 이런 얘기는 한 2달 정도 전부터 하자고 했는데 네. 이제 저희가 경선이 끝나고 본선 기간에 하고 싶었고 또 저희 사실은 그 국내 기자 간담회도 아직까지 안 했거든요. 이걸 더 빨리 했어요. 근데 이제 너무 후보님 일정이 국내 할 많으시니까. 때는 조선일 조중동 좀 빼주세요. 걔네 거기는 다 외신 언론들인데 잘못 초대하시면 안 돼요. 오늘 조중동 나왔어야 되는 거고 국내 기자 할 때는 좀 제대로 좀 초대를 좀 해주세요. 제가 대변인으로서 아무 말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웬만하면 막말은 제가 할게요. 네. 준비 얼마나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준비는 본격적으로 준비한 건 사실 며칠 안 되는데요. 이제 사실은 후보님이 혼자 다 하셨어요. 후보님의 개인기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오늘 딱 봐도 시종일관 여유 있고 외신들 아무리 질문을 해도 일본 교토통신의 기자가 얘기를 일본과 우려된다 관계가 그런 것도 말씀 잘하시고 그런데 생각 이외로 잘했다고 평가해서요. 물론 이재명 후보의 그 선대위 대변인이니까 후한 평가를 해주겠죠. 근데 네. 솔직히 또 다른 사람들은 가식적으로 얘기하지만 우리 최지은 대변인님은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뭘 잘했고 아쉬운 점도 있고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솔직하게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저는 사실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셨다. 예. 보통 이제 어떤 면에서? 외신 간담회를 제가 기획하면은
이게 왜 그런 해외 언론 기자들이랑 상견례 같은 거고 그 해외 뭐 뉴욕타임즈나 이런 데서 뭐 기사가 나가는 건 인터뷰를 별도로 하지 오늘 게 기사가 나가진 않아요. 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좀 짧게 나가는 거고. 근데 보통 외신이 대부분이지만 거기 국내 기자들이 취재를 하러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자들은 어떻게 실수하나 그걸 가지고 막 공격을 해요. 여태까지 이제 항상 그랬기 때문에 외신 기자 간다면은 방어하면 이제 욕 안 먹으면 성공하는 거다. 이렇게 제가 사실 작년에도 외신 기자 간담회를 당해서 준비를 제가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때 이제 당 대표님이랑 했었는데 그때도 사실 좀 잘 됐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최대한 방어적으로 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조심을 하고 그리고 국제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또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외교 안보는 안정적이고 신중한 것이 답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또 질문은 뭐 저 나름대로 사전 질문지를 좀 입수를 하려고 하고 뭐 노력도 했지만은 그래도 이 외신들이 얼마만 무슨 질문을 할지 모르는 그렇죠. 거예요. 정말 네. 다른 나라에 온 사람, 다른 나라에서 여러 나라에서 왔고 한국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고 자기 나라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고 이 한국 기자들을 가는 다르게 뭐 대장동 이런 얘기는 아무도 당연히 안 물어보고 그 한국과 그 나라와의 관계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당연히 외신 기자 클럽 간다면서 대장동이 나오면 이상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외신 예.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나라를 대표해서 여기 파견돼 있는 건데 네. 자기네 나라의 어떤 국익을 위한 것들을 물어보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사실. 예.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좀 취재를 하려고 하지만 뭐 한국의 사회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 이런 데에 관심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해야 되니까 이런 걸 준비를 하자라고 한 다음에 우리도 싱크탱크도 있고 그 캠프 그때 경성 캠프에 우리 그 세상을 바꾸는 정책 포럼이라고 그 싱크탱크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1,800명 정도 계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 특히 전직 대사 이분들이 다 동원돼서 네. 이 준비서를 같이 작성을 한 거예요. 이 질문 나면 이렇게 대답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대비를. 예,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책처럼 저희가 만들어갖고 후보님한테 드렸는데 어제 자, 저녁에. 말 안 해도 맞춰볼까요? 네. 이재명 후보님의 스타일은요. 뭐 저희가 사전 질문 이렇게 만들어갖고 딱 드리잖아요. 아, 예, 수고했어요. 별로 신경 안 써요. 뭐 아니 뭐 그냥 보고 뭐 아유 뭐 중요한 것만 얘기를 하세요. 뭐 이런 식이고 왜냐면 어제도 본인이 항상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거 근데 어제는 원래 후보님이 뭐 어떤 아무리 많은 양을 드려도 다 읽어오세요. 근데 어제는 그거 말고 딴 걸 읽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하셔서 오늘 이렇게 제가 그 이재명 후보님 하시는 거 보다가 난 노무현 대통령인 의 모습이 보여서 좋아했는데 오늘은 DJ의 모습이 보인다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지어 이제 뭐 사람들이 이제 일본 보수 언론도 산케이 뭐 이런데 이름을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데서도 막 질문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산케이 질문이 뭐였죠? 그 이재명 후보가 옛날에 일본에 대해서 강경 발언을 한 적이 그렇죠. 있는데 네. 그러면은 뭐 일본과 뭐 안보 동맹을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또 어떤 언론에서는 그 북한에서 옛날에 얼마 전에 한국에 그 폭파한 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일본에 대해서 그냥 투트랙 얘기를 하셨고 우리 과거 사안은 과거 사대로 뭐 경제 문제는 경제 문제대로 그다음에 그리고 그 북한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지금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먼저 이기고 시작하는 것이 더 좋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좋고 그 싸움을 만들지 않으면서 이기는 게 제일 좋고. 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그리고 같은데. 그리고 안 싸울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도 더 좋다. 게 낫다. 그게 뭐 결국 한반도의 네.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고. 네, 그러면 살빼 정책 예를 드시면서 이제 그러면서도 본인을 저쪽에서는 자꾸 뭐 북한에 대해서 저자세를 가는 거 아니냐는 식의 질문에 유도성이 있었는데 때로는 강할 때는 강하게 나가고. 유효할 때는 유효하게 나가야 된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넘기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잘 넘기시고 그런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 보수 언론에서 막 공격할 포인트를 하나도 안 주셨어요. 보니까 진짜 막 그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셨는데 그러면서도 이게 답답하다가 아니고 시원하다. 우리 후보한테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갔다고 알겠습니다.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장어. 큰일 났네.
같네. 알았어요. 물게. 아니 우리나라 용어에서는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최준 박사가 미국에 있다 넘어가다 우리 편이잖아. 이럴 때는 네. 너무 현명하게 대답을 잘해줬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저쪽에서 네. 무슨 답에 엉뚱하게 막 할 때는 그럴 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다고 하는 거죠. 바다 표범처럼 잘 빠져나가셨는데. 끝까지 뭐 빠져나갔다가 아니라 너무 네. 현명하게 대처를 잘했다. 네. 미치겠네 진짜. 근데 보통 이러시면 네. 내용이 없잖아요. 네. 뻔한 말을 하시면 이렇게 되는데 네. 사이다 발언을 또 다 하셨어요. 그렇죠. 막 네. 뭐 이런 식이에요. 막 일본 되게 잘못했다. 역사 왜곡도 많이 했다. 옛날에는 뭐 이렇게 뭐 일본 너무 막 뭐 역사 이런 거 너무 잘못하지 않았냐. 일부 일본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할 말을 다 하면서도 빠져나가는 이 엄청난 그 외교 안보의 기술이 있으시다. 사실은 저도 처음에 이제 후보님을 조금 저는 좀 불안했어요. 사실은 외교 안보 이런 걸 잘 하실까. 대변인이 단어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죠? 걱정을 좀 했고 네. 주변 분들도 이재명 후보께서 성남시장 하시다가 네. 경기도지사 하시다가 이렇게 네. 와서 외교안보 경험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게 약점이지 않을까 그랬는데 지금 그 외교랑 관련된 그런 여러 행사에 제가 좀 같이 있어 보면은 정말 안정감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 후보님이 불안한 게 아니라 안정감이 있고 정말 준비가 되어 있고 이게 이런 철학 소신 이런 것이 갑자기 준비되는 것이 그럼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준비된 지도자다. 안정감 있는 지도자다. 그리고 우아한 외교에 대해서는 좀 우아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까지 노련한 능력까지 있으셔서 저는 정말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DJ의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최지은 박사님이 미국 생활을 너무 오래 하시다가 한국에 오신 지 이제 1년 조금 넘으셔갖고 그렇게 용어를 썼으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 와중에 우리 여론조사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네, 안녕하세요. 이은영입니다. 우리 소장님도 오늘 외신 기자간담회 보셨죠? 봤어요. 근데 제가 오늘 자담회가 있어가지고 FGI가 있어가지고 중간 FGI는 뭐예요? 그 이제 정성 조사라고 그래서 사람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 중간에 시사타파가 중계하고 있어서 저도 잠깐 봤거든요. 저희가 이재명 TV까지 저희가 일부러 쏘았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단독으로 시사타파에서 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시청률이 되게 높잖아요. 그럼 저희가 단독으로 쏘면 딴 데서 영상을 함부로 못 퍼가 저작권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하려고. 그러니까 나의 이렇게 아량을 몰라 사람들은. 이재명 TV에다가 쏘아주면 마음대로 퍼가거든. 그래서 제가 이재명 TV에는 저희가 쏘아준 거예요. 그거 짤로 만들어도 돼요? 그렇지. 그래요? 이재명 TV에다가 쏘아주면 저작권이 없잖아요. 물론 저희가 저작권을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거 안 하려고 이재명 TV에다가 쏘아주면 많은 사람들 막 퍼가라고 짤 만들고 하려고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다 쏘아준 거죠. 그런 깊은 뜻이. 네,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단독 중계하면 막 시청률 많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시사타파 거니까 함부로 못 쓴다고. 그래서 이재명 TV에다가 써주면 그렇게끔 해준 거죠. 저희는. 맞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소장님은 보셨는데 어떻게 잘하셨어요? 저 중간중간 짧게 봐가지고 일단은 기사 검색을 해봤는데 특별히 기사가 안 나온 거 보니까 실수는 일단 안 하셨구나. 그래서 일단 저것들은 흠만 나오면 먼저 이재명 뭐 하면서 깔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별로 안 나왔어요. 없는 자체가. 그래서 오늘 무난하게 가셨구나 그 느낌만 가졌습니다. 근데 이 외신 기자 간담회가 이렇게 방어용이거든요. 상견례인데 실수 안 하면 잘하는 건데 방어용이구나. 윤석열 후보가 이걸 좀 빨리 했어요. 우리보다. 그치. 네. 11월 12일인가 그때 했는데 이분은 기사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가지고 종전선언 반대한다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한 얘기가 외교는 법대로 하겠다. 그래서 너무 황당한 사람들이 다 외교가 외교법이 있나? 외교를 법대로 한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사가 나왔죠. 다른 내용의 임팩은 없었고 아니 이분은 외교도 법대로 하고 그때 경제도 법대로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외교를 법대로 한다 그러면 모든 나라가 대사를 파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쵸. 영사나 대사를 뭐하러 파견해요? 그냥 법대로 하면 되죠. 근데 법대로 하면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해야 되죠? 그럼 그 남북 관계는 법대로 어떻게 개선해야 되나요? 한심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준영 소장님 이렇게 외신 기자 간담회를 어느 정도 이재명 후보가
척 비교되게 해놓으면 여론조사에 이런 것도 지지율에 영향이 있나요? 외교는 반영이 돼요. 외교는 상당하죠. 왜냐하면 외교에 대한 관심이 그냥 단순히 외교가 아니고 경제랑 다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 국격도 같이 다 표방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며칠 전에 그 윤석열 후보가 그 조선일보에서 했나 그 2분간 발언 안 하고 있었던 거를 이렇게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외교 문제로 바로 직결시키더라고요. 그 앞에 있던 네, 초청했던 그것부터. 사람들의 예의가 아니었다. 그런 것도 있고 왜 국제무대는 그런 자리보다 훨씬 더 변수도 많고 또 떨릴 더 중압감도 텐데 있고. 그런 자리에서도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유엔 기조연설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창피한 거죠 그러면. 네. 도리도리 가래끓는 하시는. 소리나 숨소리나 듣다가 담배를 많이 피시나 그 왜 이렇게 그분 기침도 많이 하고 왜 그렇게 잡음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우리 그 요새 여론조사가 좀 많이 좀 빠졌다가 지금 뭐 이제 따라잡고 있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분야는 뭘 잘할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면 경제하고 외교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보다 항상 많이 나와요. 외교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더 잘할 것이다. 이걸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도 윤석열이 뛰어난 건 있어요. 술은 잘 마실 거예요. 러시아하고 만나면 그래서- 술 먹기 해서 중국하고 이런 데는 장점이 와인샷 있죠. 이런 거 잘한다. 막 법대로 해 막 이러면서 막 강압적으로 할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알겠습니다. 제 돈 주고 술 먹습니다. 거의 가짜 영수증 내밀고. 상황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네. 여기에다가 영어로 킹 이렇게 써가지고. 창피해 죽겠어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뭐 다행이에요. 저런 사람 뭐 우리가 상대를 한다는 건 깜도 안 되는 사람이 저쪽에 나와 있는 것도 웃기고 일단 외신 기자 간담회는 조금 있다가 계속 요거 하나만 좀 묻고 여론조사 우리 이인영 소장님 드릴게요. 우리 최지은 대변님이 준비 많이 하시고 어떤 질문들 나오나 계속 주목하고 있었죠. 그 영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던데 그거 다 알아들으세요? 최지은 박사님은? 알아듣죠. 동시에? 네. 그럼 의외의 질문이 나온 게 있나요? 저는 좀 어떤 최지은 박사님이 대변인님이 생각했던 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의외의 질문은 어떤 질문인지 혹시 나온 게 있나요? 조금 의외였던 게 2개가 있었어요. 저의 질문도 날카롭죠. 네, 진짜 날카롭네요. 날카로우세요. 어떤 네. 의외의 좀 질문이 나왔어요? 2개가 있었는데, 2개나 있었어요? 예, 하나는 뭐 국내 문제 아니면 뭐 미중 관계, 뭐 대미 관계, 뭐 대일 관계 이런 거는 우리가 다 예상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뭐 네. 청년, 뭐 그다음에 뭐 기본소득 이런 건 예상을 다 하고 갔는데 한 중국 기자분이 그런 중국 매체에 근무하시는 한국인 기자분이 신화통신이었나? 제가 그 CCTV인지 신화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네네. 딱 물어보시는 내용이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진짜 지지자인 것 같아요 이분이 이재명 후보의 그 중국 기자였는데 네, 지금도 중국 언론에 일하시는 기자인데 이렇게 그 일대기를 다 신화래, 하시고 신화. 신화예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옛날에는 이런 발언을 했고 그때는 이런 발언을 했고 근데 지금은 본인은 실용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변했냐 그 뜻이 실용주의의 뜻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때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관과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관이 다를 수가 있는데 나는 정치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실용주의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재명 후보가 옛날에 한 얘기까지 다 알고 질문하는 디테일하게 게 조사를 해갖고 나온 질문이 있을 줄은 몰랐다. 의외의 그렇죠. 그거는 질문이었다. 우리 국내 기자들도 그렇게 물어보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외신 기자가 그렇게 물어봐서 놀랐고 예. 또 하나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물어본 건데 파이낸셜 타임 영국 신문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물어봤는데 이재명 경제신문인데 후보한테 거기 맞아요. 경제지인데 경제진데. 질문이 이제 왜 이재용 사면을 저 그 질문 들었어요. 왜 하냐 이게 외신 그 국내 기자들도 아니고 외신 기자가 그 질문의 정확한 워딩은 네. 이재용 사면이 이슈가 됐었는데 본인이 만약에 그 사면의 권한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어떤 결정을 하셨을 거냐라고 하니까 대답을 이재명 후보님께서 이미 지나간 거니까 그걸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 그러나 미국의 화이트 칼라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룬다. 그러면서 앨런 머스크를 들면서
그 굉장히 누구였던 것 같아요. 예. 제 기억으로는 예. 굉장히 그 엄격하게 미국에서 처벌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루겠다가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리 잘하죠. 네, 네. 최고예요, 최고. 네. 그냥- 근데 저는 그런 이재용에 대해서 물어볼 줄 몰랐어요. 그 그렇죠. 자리에서. 나도 예, 이재용의 예. 질문은 좀 의외였어요. 이 두 개 다 의외였습니다. 근데 이 두 분 다 사실은 제가 그 중국 기자 사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외신 기자 간다음에 원래 사전 질문지가 전혀 없는데 제가 이제 막 물어봤어요. 야, 혹시 너 뭐 물어볼 거야? 미리 좀 알려줘. 이래가지고 파이낸셜 타임즈도 그렇고 저한테 다 이거 N론이 아니라 N론. N론이었어요. 이거 물어볼 거라고 저한테 다 카톡이나 이런 걸로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준비를 하고 갔는데 전혀 의외인 거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외신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N론 사건이고 일론 머스크예요? N론 머스크예요? N론. 아, 저거 뭐라고 읽어야 돼? N론? N론인 거. N. N론? 예. 저 정유회사 관련한 사건 같은데 저 얘기 올라오는 게. 예. 그렇구나. 머스크 아니야? 그 뭐야? N론? 그 N론 사건. 예. 그 두 가지 질문이 의외였어요. 네, 어떠셨어요? 보셨으니까 그 자리에 계셨나요? 아니 저 오늘 들어가려는데 2명만 들어오라 그래갖고 우리 네. 카메라 기자 2명만 보냈어요. 그러셨구나. 화면으로 봤죠 뭐. 제가 거기 들어와 계셨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같이 이렇게 막 다음에 또 한번 손 하죠, 흔들고. 뭐. 안 그래도 3월달에 한 번 더 거기서는 한 2월 정도에 한 번 더 2월에 오시라고 해야죠. 3월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 하더라고요. 3월에 요번에 취임사를 해야죠. 오지 예. 아는 분들 외신들 조선일보 꼭 초대해갖고 외신은 왜 자꾸 조선일보를 초대 안 하는 거야 민주당. 일 똑바로 안 해요 진짜? 왜 차별을 합니까? 이번에 그 전두환 씨, 뭐 전두환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여러 언론에서 보도했을 때 그 호칭에 대해서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외신 같은 경우에는 다 뭐 엑스 밀리터리 딕테이터 뭐 이렇게 다 전 군부 독재자. 근데 뉴욕 타임즈에는 거기에다가 뭐 아주 비난받아 마땅한 이런 단어를 썼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뭐 브루탈, 뭐 엑스 브루탈 밀리터리 브루탈은 딕테이터.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뭐 악랄하고 잔인한 뭐 악랄하고 잔인한. 이렇게 다 이 사람이 죽었다 이랬는데 한국의 많은 신문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 전 사고. 대통령 그 아니면은 또 어떤 신문은 좀 몇 개만 전두환 씨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외신이 우리 외신이 훨씬 더 이런 거를 더 역사 인식이 더 정확한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놓고 네. 무슨 백신 맞고 죽었다는 유언비어 그러니까. 퍼뜨리고. 근데 그거 그랬더니 맞아요? 채팅창이 더 웃겨. 화이자가 큰일했네. 화이자가 큰일인데가 더 웃겨서 나 그 댓글 보고 어떤 사람이 뭐 주장을 했대. 뭐 전두환 멀쩡하다가 백신 맞고 쓰러졌다 그러길래 화이자가 큰일했네. 그러니까 전두환은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백신이 들어가야죠. 화이자가 큰일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진실이라면. 근데 너무 갑자기 죽긴 한 것 같아. 나이가 많지 않아요? 많긴 예. 해도 너무 갑자기 죽어서. 나이가 90세인데 네. 정정했어요. 얼마 전에 네. 골프 치고. 그래도 뭐 그렇죠. 뭐 그런 얘기하고 하여튼 오늘 이 외신 기자 간담회 준비하시라고 우리 최지은 우리 대변인님 너무 고생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고생했어요. 네. 진짜 최지은 우리 대변인님이 이거 진짜 준비 거의 다 했어요. 혼자. 그렇게 여러분들은 꼭 아시면 되고 우리 최지은 우리 대변인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야, 큰 팀이 같이 해주셨는데 여하튼 네 제가 책임을 맡고 우리 했습니다. 최준 네. 대변인님 앞으로 든든해요, 그렇죠? 네, 미국에서 오자마자 보따리 하나 메고 부산으로 가더니 똑 떨어지고 저 이제 뭐 해야 돼요. 네, 그러더니 아주 대선에서 큰 역할을 할 줄 알았어요. 외신 담당 잘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저 더불어- 경제 정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니, 정책. 원래 예. 경제 막사예요. 진짜. 근데 이게 참 이런 거예요. 여성이니까 너 여성 정책 만들어. 청년이니까 청년 정책 만들어. 나 그게 제일 이것처럼 웃겨. 저는 너 유학파니까 국제 대변인 이렇게 되는데 저는 경제 전문가라서 사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좀뭐 세계은행에서 그렇죠. 진짜 매니저까지 하신 분이 아니 뭐 시니어 이코노미스트였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막 세계은행에 누가 막 말했다 막 들으러 가고 우리도 저런 거 해야 된다 이러는데 나 옆에 있는데 나 영어 시키고 그래서 제가 그런 데에 대한 좀 불만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아니 진짜 불구하고 세계 경제 정책이라 그런 거 감각 제일 빨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는 제가 사실 그거를 이제 주로 하고 외신 아니, 우리가 정권 이거는 잡으면 청와대 가서 경제 하세요. 그래서 경제를 주로 하고 외신은 제가 부업으로 하고 있다 이 말씀을 그렇죠. 드립니다. 원래 이거 부업. 주종목은 경제다, 경제학 박사다. 근데
국제 개발학 박사입니다. 예. 국제 개발학 박사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는 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민주당이 워낙 이 영화가 짧다 보니까 그냥 유학만 갔다 오면 전부 국제 대변인 시키고 그치? 이게 여성이면 다 여성 정책 만드는 거 똑같은 거예요. 좀만 어리면 넌 청년. 그쵸? 맞아요. 그런 거 그게 좀 같아요. 잘못된 것 같아요. 귀한 줄 몰라 진짜. 진짜 귀한 줄 몰라. 어? 헌재에다가 내몰고 사람을. 그것도 그렇고 우리 마지막으로 저거 하나 일화가 있어요. 얼마 전에 그 디테일하게는 얘기할 필요 없고 뉴욕 타임즈 인터뷰가 있었어요. 좀 깜짝 놀랐는데 미국 뉴욕 타임즈에서 어떻게 이재명 후보만 단독으로 저렇게 인터뷰를 했는지 그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뉴욕 일단은 타임즈. NIT에도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뭐 너무 디테일한 비하인드는 얘기하지 마시고 이게 다 제 덕분인데요. 다 네 덕분이에요. 네 덕분에 NIT. 저는 알지만 그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사실 비공개 면담이고 이제 NIT에서 사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서울에 NIT의 아시아 본사가 있어요. 아시아 지사. 원래 홍콩에 있었는데 홍콩이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싱가포르 갈까 일본 갈까 그러다가 서울에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아시아를 커버하는 외신 한 30명, 외신 기자 30명 정도가 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뉴욕에 있는 본사의 임원들이 이렇게 오면서 그 윤석열 후보는 안 만나고 이재명 후보만 만나고 갔고 이야. 이 만나는 건 다 비공개로 했고 뭐 기사가 나가는 이런 건 아닌데 우리는 아무 말 안 했는데 어떻게 한국 신문들이 알고 이재명만 만나고 갔다 그러고 아니 이건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보고 온 것이 아니냐. 우리 그렇게 추측할 수 있죠. 저는 우리는 아무 말 안 해놓고 비공개로 했는데 뭐 또 심지어는 뭐 저도 그냥 기사를 보고 아는 건데 이건 미국 정가에서 아주 네트워크가 많은 NIT가 한국에 이재명 후보만 보고 갔다는 것은 미국 정가가 엄청나게 이재명 후보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냐. 미국 정보로 하면 빠르거든요. 그쪽. 네, 이런 추측이 나오는 기사를 제가 봐서 그냥 봤습니다. 근데 혹시 최지은 대변인 네. NIT에 아는 사람 좀 있어요? 있긴 있죠. 있긴 있죠. 그래서 네가 다 했다고 하는 거구나. 제가 다 한 건 아니고요. 사실 이은영 소장님도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의논도 많이 해주시고 도와주셨어요. 진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 보이지 않게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뉴욕 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가장 부스가 많이 나가는 부스 건가요? 많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정론을 표방해요. 진보지로 많이 알고 있는데 정론지로 알려져 있고 지금 그 유료 구독자가 제일 많은 언론사고 그리고 온라인 개혁을 이루어서 혁신에 또 표방을 하는 그런 좋은 언론사거든요. 어떤 언론사 같이 그 계란판 만들고 그러진 않겠죠? 그렇지는 않는 언론사예요. 그런 정론 미국에서 나름 정론지를 표방하는. 그렇죠. 그래서 그 NIT가 이재명 후보님만 만나고 가서 윤석열 후보가 외신 기자를 빨리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래서 바로 잡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바로 종전선언 안 한다 그러고. 그렇죠. 그리고 외교를 법대로 하겠다 이렇게 외교 멋있게 법대로 하고 그러니까 사고치고 전부 그 기자들 띵 외교를 법대로 하겠다. 그러면 어느 나라 법에다 기준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 자기 법이 지금 다 자기 나라 법 기준에 외교를 법대로 하겠다. 네. 이제는 뭐 대사도 다 검찰로 보내나요? 그러니까 나 진짜 웃겨요, 그렇죠? 대사관 압수수색. 모든 외교는 저희 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제 그 부하들이 알아서 할 건데. 상상만 해도 참. 네. 진짜 진짜 수준 미달이에요. 진짜 하는 거 보면. 근데 그런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오늘 너무 멋있게 하셨잖아요. 끝나니까 정말 제가 느끼기에는 이 그 수많은 외신 기자들의 눈에 하트가 뿅뿅 이렇게 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뭔가 다르다. 느끼죠. 네. 왜냐면 검찰총장 윤석열 의혹 외신들도 다 알거든요. 어떤 외신 어떤 저 사람의 그렇죠. 비리나 가족들의 문제가 있는지 다 알고 있지만 저 사람은 어떤 그 외교관이나 그 국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보 의식이나 경제관념을 갖고 있냐. 외신들이 여러분들 가장 주목하는 거는요. 자기네 나라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보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파견이 돼 있어 사실 제일 민감한 게 경제, 그다음에 외교 안보예요. 요 세 개가 중요한데 종전선언 안 하겠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외국법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저 사람이랑은 어떻게 타협을 해야 되는지 기자들이
번국에다가 뭐라고 쓸까? 네, 참. 네, 그리고 우리 이인영 소장님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 이어나갈게요. 역시 제가 진행을 하니까 이 밤에 10,000명이 넘는군요. 어이구, 그 역시. 예, 소장님 오늘 분위기 되게 좋은데 이재명 후보도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막 10몇 프로 차이가 그쵸. 나고 오차 범위 안에서 야 우리 지지자들이 지금 막 답답하고 우울증에 좀 빠질 것 같은데 요즘 급속하게 오차 범위가 아닌 막 엎치락 뒤치락하는 예.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이런 결과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번 주에 한 5개가 어제 그제 해갖고 나왔는데요. 사실은 그 윤석열 후보 컨벤션 효과를 얘기했던 조사들이 너무 좀 격차가 컸었어요. ARS 조사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온 조사들 보면은 전화랑 뭐 ARS랑 다 섞여 있긴 하지만 네. 지금 그 격차가 1.3% 포인트에서 한 7% 포인트까지 5개 정도 나온 게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격차가 나는 걸로 돼 있고요. 한국갤럽 표 한번 갤럽이 좀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일단 갤럽 거를 보면은 37.1대 윤석열 후보 38.4, 1.3% 포인트 차이가 나는 걸로 나왔어요. 네. 갤럽은 저희가 이제 전화 면접 조사인데 그 유선을 좀 집어넣고 RDD 방식, 그러니까는 그 임의 표집 방식으로 전화번호를 추출해서 조사를 하는 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전문가들이 전략하거나 이런 분들이 갤럽 거를 사실 많이 제일 좀 중심 비중을 두고 보고 있는데 저 조사에서 1.3% 포인트 나왔다라는 거는 상당히 지금 격차가 많이 줄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NBS 조사, 전국 지표 조사도 지금 나온 걸 보면은 이 윤석열 후보가 35, 이재명 후보가 32에서 격차가 오차 범위 이내 3% 포인트 이내로 나고 있고, 그리고 그 ARS 조사가 YTN 리얼미터랑 윈지 아시아 경제에서 나온 거는 격차가 한 7% 포인트 정도 나는 것 같아요. 8%, 아시아 경제 한 8.3% 포인트 나고, YTN 리얼미터 거는 한 7% 포인트 나는데, 어쨌든 지금 윤석열 후보가 앞서긴 하지만 격차가 상당히 많이 좁혀졌다. 그리고 그 이유는 윤석열 후보의 컨벤션 효과의 거품이 이제 다 꺼졌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지지층이 지금 결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 스스로가 지금 변화의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금 뭔가 좀 짠하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숫자들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번 주가 이렇게 나오면 이제 지금 골든 크로스가 언제 일어날 거냐 이걸 많이 이제 좀 문의들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 선대위 문제가 좀 정리가 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연말연시로 들어가잖아요. 네네. 우리가 연말연시에는 개개인들이 모두 다 좀 바쁘기 때문에 네. 어떤 골든 크로스를 가져올 정도의 모멘텀을 만들기가 조금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12월은 이런 정도 유지하면서 이제 1월로 넘어가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저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사실 뭐 윤석열의 컨벤션 효과가 빠졌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네. 적극적으로 민주당 후보 지지자들이 이제 전화를 받기 시작했다. 그쵸. 그런 네. 것도 있고, 두 번째 저쪽 정당에서 김종인의 선대위원장 문제를 계속 이게 벌써 2주 3주를 끌면서 그렇죠. 윤석열은 눈에 보이지 않고 김종인이 더 부각되거든요. 그래서 마치 사람들의 착시 효과가 나는 거예요. 김종인이가 대선 후보 같거든요. 김종인을 꼭 모셔오지 않으면 윤석열은 바보 같은 느낌이 되다 보니까 이게 주목도에서 김종인과 윤석열의 분산 효과가 결국은 윤석열의 어떤 안 좋은 영향으로 이게 갈 수밖에 없고, 그쵸. 그리고 저쪽은 대선 경선이 끝났는데도 아직도 혼란 상태가 같이 보이니까 더 민주당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선대본이 다시 출발하고 이재명 후보가 다시 모든 정권을 쥐고 이런 모습들이 후보 중심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죠. 저쪽은 아직도 누가 중심인지, 김종인이 중심이냐, 갑자기 김병준이 중심이냐, 거기에 또 김한길이 중심이냐, 이런 어떤 착각, 혼돈 이런 상황이니까 사람들은 좀 여론의 조사에 좀 미치지 않았나.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이 시작되면 이제 윤석열이는 제가 볼 때는 10%대로 빠져요. 아무리 정권 교체의 바람이 불어도 저는 정권 교체의 바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에서 새로운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뭐 문재인 정권의 계승자라고 생각하는 이미지가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의 정권을 잡고 있지만 문재인은 문재인 나름대로의 공과 과가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또 이재명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후보 중심으로 가는 정당 중심으로 지금은 계속 예. 정권 교체의 여론이 높은 거는요. 정당 중심으로 보니까 부동산 문제나 이런 것들에 불만이 있다 보니까 민주당의 반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빠지는 거지만 이제 대선이 가면 갈수록 후보 중심으로 가요. 후보 중심으로 가면 누가 나에게 더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냐. 그게 갈 경우에는 저는 계속 격차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와 10% 이상 벌어질 수밖에 없다. 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게 그 비호감 올림픽이라 할 정도로 후보들의 비호감이 높다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사실 정당 비호감도 만만치 않게 높아요. 그렇죠. 민주당 비호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높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두 명의 후보가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가 모두 아웃사이더형의 후보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대선 후보가 돼서 당을 자기 중심으로 구축을 하는 지금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누가 더 안정적으로 하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중심이 돼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이상한 사람들을 지금 3명을 지금 데리고 왔어요.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지지층이 볼 때는 그래도 좀 인정할 만한데 김한길과 김병준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이상한 사람을 끌고 온 거거든요. 민주당 사람이거든요. 원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게 과연 확장성일까? 오히려 확장성을 가지려면 홍준표 후보와 손을 잡아야 되는 건데 여기야 유승민이나 홍준표는 아예 뒤로 제껴놓고 김한길과 김병준을 데려왔다. 그리고 이제는 김종인까지 팽을 시키려고 한다. 이게 의미하는 바를 그러면은 이 김한길은 창당 전문가인데 당 깨기 전문가예요. 같이 당 깨기 전문가인데 저 사람을 데리고 이 당을 깨고서 자기가 윤석열 당을 만들려고 하는 건가? 이런 지금 약간 의심이나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네. 민주당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재명 중심으로 그렇죠. 뭉치고 있는데 네. 저쪽은 그러니까 경선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외부 인사들이 자꾸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만큼 뭔가 불안한 후보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헬프를 친다고 느낌이 오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김종인이 팽당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많은 박근혜 지지자들 중에서 아직도 박근혜의 구속의 원죄는 윤석열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김종인 같은 경우에는 친박이라고 생각해요. 그쪽 사람들은 자기네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쵸. 근데 윤석열은 아직도 긴가민가 하거든요. 그런데 윤석열이가 김종인을 팽치고 김한길이나 김병준을 데리고 올 경우에 야 역시 저거 좌파였구나. 원래 맞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게 맞아요. 윤석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쪽에서도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아마 모를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좀 연세가 있으셔갖고 저쪽 당을 지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너무 웃겨가지고 윤석열은 원래는 진보 후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면을 쓰고 있어서 저 사람이 지금 그 이제 진보의 후보로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하는 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지금 딱 그 시각이에요. 그래요. 네.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윤석열 마음에 안 들어 홍준표 응원했던 사람들은 윤석열은 문재인이 심어놓은 뿌락치예요. 근데 우리 선대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우리도 막 우왕좌왕하는 것도 있지만 그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원팀, 용광로, 모든 사람을 다 합치자 그게 있었고 지금은 기동성, 뭐 빨리 하자, 뭐 좀 더 효율적으로 하자, 민주당 변하자, 뭐 이제 의원들 뭐 기득권 내려놔라 이런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다음 메시지는 아마 뭐 다양한 세대, 뭐 다 포용성 아마 이렇게 돼서 확장력을 넓혀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쪽도 메시지가 있긴 있어요. 홍준표 후보가 얘기한 거, 어떤? 잡탕밥. 맞아요. 더 웃긴 거는 오늘 홍준표를 지지했던 사람이 맞아요. 이재명 아까 보니까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어. 근데 그분이 조직의 귀재래요. 오. 대구 경북의 조직의 귀재라는 이게 닉네임이 네. 붙은 사람이어가지고. 대구 경북은 환영합니다. 홍준표를 네. 윤석열은 끔찍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서 네. 대선이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면 과연 저쪽에서 윤석열이 우위리 후보인가 퀘스천 마크가 계속 날라올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하면 중도 확장이 있었거든요 처음엔. 근데 중도 확장이라는 건 이제 온데간데도 없고 아예 극우가 돼버리니까 아마 그래서 지금 이런 여론조사가 격차가 좁혀진 게 지금 말씀하신 그 중도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굉장히 크게 흔들린다. 그래서 원래 윤석열 지지하던 분들이 좀 이렇게 약간 터닝을 하는 거 아닌가. 지금 그런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좀 보여지고 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주에 상당히 많은 공약들을 냈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국토보유세가 종부세랑 같이 붙고 그다음에 재난지원금하고 막 같이 붙으면서 이게 좀 메시지가 굉장히 좀 산만해졌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선거 때 그 조세 문제를 건드리는 게 상당히 좀 리스크한 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다시 좀 턴다운을 시키고 그 소확행이라는 공약을 지금 한 11개까지 내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 이재명 후보는 자기 중심으로 지금 민주당을 다시 이제 꾸려나가면서 그 공약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민주당 박수 쳐줄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건? 이 종부세 조중동이 엄청 난리를 쳤거든요. 그렇죠. 이번만큼은 대응 잘했어요. 네네. 청와대나 민주당이나 그렇죠. 같이 다 합심해서 했죠. 98%가 안 낸다. 그렇죠. 네. 이 메시지가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딴 때 같으면 종부세 갖고 엄청 까대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서 종부세 갖고 욕하는 사람 없어요. 요즘. 그렇죠. 종부세 욕하는 사람이면 그 낼 만한 사람들인가 보다. 그러니까 그쵸. 요번만큼은 청와대나 이번에 민주당에서 종부세에 대해서 강력하게 사전에 언론이 설레발 치기 전에 막 치고 들어갔어요. 그렇죠. 먼저. 그 특히 통계를 종부세 통계를 그 청와대에서 냈는데 그게 뭐 이제 우리는 1.7%다라고 하는데 그 안에 세부 통계가 뭐 그 절반은 다 다주택자거나 기업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거의 그게 한 80%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세부 네. 통계가 많이 좀 와닿았었던 것 근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론조사에는 이재명 후보의 종부세, 그 국토보유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고 종부세의 뭐 폐지나 뭐 이런 재조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더 많은데 이 사람들이 그냥 인식하기에 국토보유세 세금 더 내라는 건가? 종부세 폐지 세금 덜 알라고 줄이는 안 해. 건가? 이렇게 되고 이 98, 2%대 뭐 90대 10 이거를 알려고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종부세는 2%가 이익을 보지만 1.75% 정확하게 양세실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의 사람이 이익이 보지만 그 사람이 세금을 깎아주면 상대적으로 나머지 98%는 더 내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우리 국토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10%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내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90%는 기본소득의 형태로 다시 돈을 받아요. 그래서 그 같은 통지서에 돈 나가는 거, 돈 들어오는 거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받는 거예요.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름을 너무 잘못 붙였다. 국토보유세라고 할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토지세, 뭐 마이너스 세금, 아니면 뭐 국토배당 뭐 이렇게 했으면은 네. 전 국민 90%는 돈을 그렇죠. 받는 건데 이거는 좀 이름을 잘못 나도 그건 붙였다고. 몰랐네. 그래서 제가 이거 뭐든지 네이밍 네. 싸움인데 그거 잘못했네. 이름을 잘못 붙였다. 그 마이너스 세금이니까 토지세로 하자. 또 예. 세금을 또 내라는 네. 거냐. 뭐 이게. 사람들 생각하면 새로운 세금 돈 내야 될 게 새로 신설되는구나.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거든. 아니 그리고 네. 지금 뭐 재산세니 뭐 세금 돈 내라는 게 엄청 많지 연말이어서 그런지. 페이백해 그냥 알아듣기 쉽잖아. 페이백. 페이백. 국토 페이백? 국토 페이백. 네. 제가 마이너스 토지세 좋네요. 그 마이너스 토지세도 네.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세 이것도 좀 그러면은 뭐 국토 배당이라든지 이래서 전 국민의 90%는 받는 게 더 많은 그런 왜 그런 전국민의 항목입니다. 90%가 뭐 그렇게 토지를 많이 소유하지 않았기 그쵸. 때문에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받는다. 그 토지도 있지만은 이게 기본 소득을 주기 위한 재원 마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국토에 세금을 매겨서 돈을 걷는 동시에 그거를 기본 소득으로 주니까 한 그걸 계산을 해보면은 국토의 한 10% 우리 국민의 10%는 내는 게 더 많지만 90%는 받는 게 더 많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따로 하지도 않고 같은 고지서에 당신은 뭐 얼마만큼 세금이고 받을 게 얼마니까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같이 나가는 집 거예요. 없는 사람들도 오는 거예요? 집 없는 사람은 다 받는 거죠. 그때 동시에 그때는 돈을. 토지 배당금으로 하시는 토지 거죠. 배당금으로 토지 해야 배당. 될 것 같아요. 배당은 네. 뭔가 받는다는 느낌이고 그쵸. 네. 뭐뭐 세 하면 내는 느낌이니까 그렇죠. 네. 배당금 하면 뭔가 네. 내가 뭐 한 건 없지만 뭐 좀 주는 것 같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잘못 지었고 이름을 한번 바꾸도록 그럼 고민해 보겠습니다. 배당, 네. 배당 한번 받는 거거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진짜 준비 잘하셨네. 경제 전문가 맞네. 제가 저 우리 정책팀을 이은영 하고 부장님 있습니다. 뭐 네. 또 지금 중요하게 얘기해야 되는 게 이제 지금 반영되지 않은 여론조사에 중요한 거 있나요? 반영되지 않은 여론조사 저거 저 침묵 저거 저 침묵의 나선이요. 아니 1분 50초 동안 거의 얘기 안 한 거 그거 반영됐나요? 그거는 이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반영되기보다는 이제 머릿속에 내리속에 남는 거죠. 지금 데미지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이미 인식에 이제 박히는 건데 사실 지금 그 청약
통장 모른다는 얘기가 그게 지지율에 직접 반영은 안 됐지만 사람들이 아직 하거든요. 그 얘기를 계속해요. 나는 청약 통장을 아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청약 통장을 모르면서 대통령에 나온다고 하냐. 그러니까 이 아까 그런 것도 그 이분 침묵 그것도 그런 효과가 있어요. 계속 말할 때마다 이제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죠. 프롬프터도 없이나 한마디도 못한다. 한마디 못하고 이게 순발력도 없고 저런 사람이 진짜로 나가서 뭔가 일을 맡길 수 있나. 그다음에 그 식용계 발언도 크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도 반려견 인구가 엄청 많아요 지금. 1000만 정도. 네, 1000만 넘어요. 더군다나 그게 다 1인 가구거나 젊은 층이거든요. 그 청약통장 발언은요. 전호영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자기는 집이 없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반대로 집이 없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데 그건 거짓말이다. 그건 잘못된 말이 아니라 거짓말이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상에서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자기가 청약통장을 집이 항상 있어서 누군가가 있든 간에 그 사람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청약통장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맞다. 그게 그게 정확한 워딩이다. 근데 진짜 어떻게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그걸 모를 수가 있죠. 난 아직도 매달 10만 원씩 내고 있는데. 그리고 저는 이분이 처음에 이 종부세 얘기했을 때 강남구 구의원 나오셨나? 이게 이 표에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 2%고 이 중에서 또 1가구 1주택 종부세를 특히 없애자고 그랬는데 그 9만 명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 그거 내는 이미 사람이. 좀 시행하고 있지 않아요? 네, 이미 많이 저희가 내려줬고 그렇죠. 한 80% 정도는 다시 페이백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도. 근데 그 중에서 9만 명이 안 되는 사람들의 종부세를 깎아주자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가 거기 들어간대요. 본인 집인지 배우자 집인지 모르겠지만 소유한 게 있고 지금 사는 곳이 아크로비스타에 네. 30억 시가 30억 62평짜리에 살고 있는데 30억 더해 거죠. 그게 그 공시지가는 15억이라고 나와서 공시지가에 세금을 매기다 보니까 종부세가 110만 원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거를 지금 깎자고 지금 이게 30억짜리 자기를 위해서 깎자고 하는 건가? 셀프 감세죠. 셀프 감세.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이 종부세는 이건 이분이 강남 국회의원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이 전 국민한테 표가 안 될 텐데 왜 이런 걸 지를까? 이게 좀 황당했습니다. 예. 그 아크로비스타가 한 60억 되지 않나요? 그래요. 그쵸? 그래요? 거의 요즘 거긴 평당 1억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종부세에 해당하는데 그 집을 소유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뭐 집을 소유하지 않아서 뭐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 배우자든 뭐 누군가 소유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거든요. 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네. 여론조사 추이만 보면 괜찮나요? 추이만 보면은 지금 어쨌든 이게 크로스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추세선이에요. 보면은 근데 추세선이 근데 지금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쵸 이제 시작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당 결집이 일어난 상황이고 이제 여기서부터 그 후보 경쟁력이 플러스 알파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크로스가 이제 남은 시기가 15주 남았잖아요. 요거랑 크로스 되는 걸 봐야 되는데 아마 이제 또 크로스 되고 나면 또 엎치락 뒤치락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번 선거 시간 싸움이라고 하는 게 따박따박 올라가도 이제 그 남은 시간을 이렇게 계산해서 이 추세선이 어떻게 바뀔 건지 그걸 좀 잘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윤영 소장님 전문가로서 보시면 어때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2012년을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그때도 이긴다고 다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재인 대통령 후보께서 저기 광화문에서 연설하셨는데 그때 이제 저 아는 분들이 다 많으니까 청와대에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 그때 다 캠프에 있었는데 그때 앉아서들 막 얘기하시는 게 다 이긴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조각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긴 걸로 알고 있었어요. 장난처럼 막 이제 어린은 누가 가자 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그거 보면서 저런 얘기를 왜 바깥에서 할까 그랬는데 3% 차로 졌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 지금 갤럽에서 나온 것처럼 1.3%포인트 차로 만약에 진다면 우리 그때 12년 졌을 때요. 거의 한 6개월 정도 이게 멘붕이었었어요. 저는 실제. 아무 일도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1.3%로 진다면 이건 진짜 정말로 1년 멘붕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추세선이고 뭐고 여론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찍고 내가 주변 사람 찍게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나만 찍으면 된다가 아니라 네. 진짜 이재명 후보를 알리는 게 중요한 그럼요. 것 같아요. 우리 저쪽은 자기 후보를 숨기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우리 후보를 알리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 민주당에게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 현 어떤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 후보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좀 당당하게 샤이 진보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 지금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소확행도 있고 또 며칠 전에 디지털 대전환 이렇게 했는데 거기 많더라고요, 공약이. 이게 별로 많이 안 알려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얼마 전에는 대장동 때문에 많이 묻혔지만 뭐 그날 디지털 대전환 공약 발표할 때는 전두환 사망 이것 때문에 또 안 알려지고 뭐 이랬는데 그래서 좀 정책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 채널이 많이 필요하고 또 우리 이은영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신데 이런 우리가 정책을 막 쏟아내면 우리는 뭐가 더 반응이 여론에 좋고 뭐가 더 중요하고 이런 거를 좀 전략적으로 이거는 반응이 좋고 이건 안 좋고 이거는 더 해야 되고 이렇게 이런 도움으로 더 정책을 저희가 잘 홍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네. 그 지금 그 이제 내년 그 지방선거 나오려는 분들 예비 후보자들 6월. 예, 6월에 나올 예비 후보자들 지금 시도당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거기 강의를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데 강의 나가 보면은 이 이제 예비 후보자들이면 상당히 이제 바닥에서 뛰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아직은 이 마음의 불이 안 붙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윤영 소장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게 바닥 민심 꿰뚫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번에 누가 이기겠다라는 걸 가장 먼저 감지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만약에 이재명 후보님이 이번에 압승하겠다라고 생각하면요. 지방에서 벌써부터 민주당 가입이 막 늘어나요.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쵸. 특히 저기 TK나 PK 지역은 더 심해요. 그래서 지방에서 어떻게 움직이냐. 야, 우리 후보가 이번에 이길 것 같다라고 하면 벌써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가입이 늘어나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셔야 돼요. 지금. 근데 지금은 그런 마음의 불이 좀 아직 안 붙은 것 같고 또 그분들 중에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거나 그다음에 다른 후보를 지지하신 분들이 많더라고. 특히 이제 여성분들 이런 분들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 안 했던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지지를 하려고 하는데 당장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누가 당에서 이걸 가르쳐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매일 그냥 스스로 이재명을 하루에 3번씩 검색을 하시면 뭐 했는지 기사는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라도 열심히 따라가셔야 된다. 이게 그런 것까지 안 따라가서 이슈도 멀어지고 사람도 내가 지지 안 했던 후보인데 민주당의 후보라고 하더라도 내가 지지 안 했을 수 있잖아요. 경선 때. 이러면은 계속 거리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선거운동을 자기가 주변 사람들한테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좀 지역에 다니시면서 강연을 하시든 뭐 하시든 해가 그런 분들을 계속 접촉을 해서 그런 분들의 마음에 좀 이렇게 좀 따뜻함도 주면서 이재명 후보를 같이 응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TV 구독도 중요하고 그렇죠. 대선 후보인데 100만 구독자가 안 된다는 것도 그렇죠. 웃겨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그런 걸 구독을 해야 정보가 계속 들어오니까 그래야지 나도 딴 사람한테 뭐 얘기할 거리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은 지금 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자기 발등에 도끼가 떨어졌는데 그렇죠. 아니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안 되면은 지방선거도 다 지금 자기들 선거도 안 되고 그럼 나중에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지금 불을 기다리시면 안 되고 그냥 뛰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그게 지금 절로 상황에서는 가려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이쪽이 이길 것 같으면 절로 싹 가거든. 이게 당이 아직은 원팀이 이렇게 불이 올라오질 않아가지고 이제 그런 걸 눈치를 좀 보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다 의원들도 지금 다 이제 자기 지역구로 가라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 게 좀 중요한 거.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12월 초나 중순쯤 되면 그런 불이 좀 붙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이. 근데 이 절박함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총선 때 크게 이기고 지난번에 대선도 이기고 보통 뭐 정권을 2번은 하게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사람들 중에는 그런 마음 때문에 서울 부산 선거도 크게 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도 좀 극복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절박한 것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부산에 지금 제가 부산에 지역구가 있는데 18개 지역구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번 총선 때 세석했습니다.
있습니다. 18개 중에. 근데 그 당시에 그래도 민주당의 평균 그 득표율이 44%였어요. 3석밖에 못했지만. 지금 한 20% 나와요. 근데 그 김영춘 그 부산시장 선거 때 우리가 30% 좀 넘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저희 3당 합당 이후로 최저라고 해요. 지금 그렇게 안 좋고 지금 그 이후로 더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선거를 한다 그러면은 100%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선거에서는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것에 한 10%는 많이 된다. 그리고 다들 정신 차려야 돼. 총선을 하면은 부산에 영석일 수 있다.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성이 있고 대통령을 만들면은 바람이 불어서 좀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희망은 그거밖에 없어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 당선이 유일한 희망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재명 후보 대통령이 당선돼야 그다음 지방선거도 같이 그 바람으로 이기는 거니까. 갑자기 버퍼가 좀 생기네. 아,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시도당에서 교육이나 연수할 때 예비 후보자들 교육 연수할 때 후보님이 직접 가서 인사 한번 하시는 것도 어떨까? 왜냐하면 그분들이 일선에서 뛰는 사람들이라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예. 분들하고 스킨십을 좀 강화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차피 지역으로 지금 일주일에 3일 정도는 매일 타는 그쵸. 버스 이렇게 순회를 하시잖아요. 그때 그런 일정도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번에도 내일부터 메타버스 이제 전남. 호남 가시죠? 예. 호남 가시나요? 호남 지역에서 전남 이번엔 전북은 나중에 가시고 전남 지역을 내일부터 또 시작하셔서 전남이 굉장히 넓지 않아요? 엄청 넓어갖고 3박 4일 코스. 아, 월요일까지. 네. 저희 시사타파 TV에서는 내일 같이 따라갑니다. 아침 10시부터 저희가 생중계 여러분들 해드리고 지금 뭐 렉 있나요? 어떻게 슈퍼챗이 이렇게 하나도 안 터지나요? 아니 여러분들 요즘 우리 아니 아무리 여러분들 냉정해도 그렇지 뭐 좀 주세요. 내가 밤에 할 때는 많이 터졌는데 내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더니 이분들 너무 냉정하시네. 어떻게 이게 씨가 말라 있어요. 낮이고 밤이고 뛰고 있는. 누가 막고 있나요? 그러게 이거 뭐 우리 차단당했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아 근데 요새 그 시사타파가 그 중계하잖아요. 저도 그거 뜰 때는 꼭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방송에서 안 하니까. 예. 저희가 웬만하면 이재명 TV에 쏴줘요. 아 예.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갑자기 막 아니 제가 꼭 얘기를 해야지. 아 너무 눈치가 없으시다. 꼭 얘기를 해야지 주세요. 와,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막 이렇게 쏴주시는 것도 너무 우와 어떻게? 아니 그냥 좀 얘기를 안 해도 좀 알아서 좀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라이브를 하면 죽어도 안 줘. 집에서 하면 많이 줘요 또. 슈퍼챗이 막 계속 올라오는데요. 네. 네. 왜 근데 집에서 하면 더 많이 여기서는 안. 혼자 할 때는 그냥 막 달라 그러거든. 아 달라고 하면 주시네. 뭐 좀 주세요라고 혼자 할 때는 편하게 얘기하는데 패널들이 있을 때는 그런 얘기 못 하거든. 저도 사실 이런 말씀하는 거 처음 들었어요. 네. 제가 오랜만에 오긴 했지만 옛날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왔는데 이런 말씀하시는 거 한 번도 못 우리 받고. 최문순 도지사님이 10,000원 주시는. 정말 최문순 최문순 기자님 도지사님이세요? 왔어요? 이름만 최문순 아니에요? 최문순이라고 올라왔어요. 이름만. 네 어쨌든 우리 누구죠? 우리 최지은 대변인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뭐 준비하시는 거 있어요? 뭐 다 극비기 때문에. 그 종전선언도 준비하고 있나요? 제가 종전선언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예. 뭐 차기 정부에서 어쨌든 준비 많이 하셔갖고 또 놀랄만한 우리 이은정 소장님도 같이 준비하시는 게 많다며요, 두 분. 같이 뭘 해야죠. 도와드려야죠. 제가 도와드려야죠. 예, 이은영 같이 소장님도 해야죠. 같이. 중요한 예.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은영 TV 요즘 구독자 많이 늘었죠. 네, 다시 이제 원상 복귀돼서 좀 있으면 4만 추세가 넘어가겠어요. 좀 이렇게 떨어졌다 이거 똑같아요. 네. 지금 이제 5만 빨리 10만 달려. 여러분들 이은영 TV 구독 좀 꼭 좀 해주세요. 5만이 넘었어요 벌써? 지금 4만 넘을 것 같아요. 축하드려요. 얼마 전에 잠깐 한방 원희룡 때문에 맞았다가 제가 바로 그 구원투수로 나가고 아유, 그런 다 짓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은영 TV 여러분들 노무현 정부에서 5년 동안 행정관 하셨던 분인데 5년 동안? 이분은 찐노예요, 찐노. 예. 근데 이런 야. 분들을 뭐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데 우리 이은영 소장님만큼 정확한 데이터 분석해 주시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 요새 방송이 많이 좀 섭외가 들어와가지고 아니 잘 됐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준 박사님 매주 목요일 날 이 시간 괜찮아요? 네, 제가 어차피 이전에 그 이동영이라고 대변인들 거기는 너무 많아. 아, 그래요? 나랑 하는 게 시청률 훨씬 높아. 거기 많이 안 봐. 아니 뭐 근데 제가 어차피 목요일은 저기서 그 끝나고 방송이 여기 바로 오면 옆에 되겠네. 있거든요. 잘 그래서 오기가 됐네. 편하긴 합니다. 알아서 고정. 목요일 날. 아, 그래요? 목요일 날. 고정. 예, 여러분들 좋죠? 그 밥을 우리 사주시는 건가요? 제가 당연하죠. 여기 오기 전에 네. 거기서 끝나고 밥을 못 먹고 여기 밥 오는데요. 내가 잘 사잖아. 아, 알겠습니다. 밥하면 나잖아. 저는 밥이면 네. 아주 쉽게 섭외가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최지은 박사님은 목요일 날 고정. 우리 이은영 사장님도 대선 때까지는 쭉 네. 좋은 얘기 해주셔야 되고. 네. 외신 그거 간 다음에 시청률 1위 나왔다는데요? 정말요? 많이 보셨나 봐요. 우와. 그거 오늘 뿌듯합니다. 공중파에서도 했죠. 공중파에서 안 했던 것 같아요. 왜요, 이 새끼들? 그러니까 제가 찾아봤을 때 윤석열도 안 했었나? 윤석열은 못 본 것 같고 어쨌든 시타에서만 했어요. 아니야, 우리랑 이재명 TV가 훨씬 많이 봤어. 아 그래요? 와, 시청률 1위 너무 뿌듯합니다. 저는 근데 네. 우리가 중계했다 그러고 이재명 TV가 많이 본다 그러고 하나도 샘 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시청률 신경 썼으면 우리가 중계도 안 해주지. 그럼 저도 그걸로 짤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 만드시고 네.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가 중계해서 이재명 TV에 쏘니까 그 이재명 TV를 가지고 서울의 소리도 쓰고 또 서울의 소리 그러니까 그 이재명 TV를 갖고 딴 방송도 또 링크 걸어갖고 동시에 해주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보면 그럼 그걸로 제가 수익 창출해도 돼요? 당연한 거죠. 오, 그래 빨리 가서 만들어야 진짜요? 되겠네. 당연한 거죠. 아, 최지은 TV도 한번. 짤 영상 만드는 사람들 쓰라고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TV를 가면 마크도 없잖아. 원본을 준 거야, 원본.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사타파 TV는 로고가 네, 있잖아요. 있어요. 근데 이재명 TV 거는 아무나 다운 받아서 짤 영상을 쓰지 뭐라 그래갖고 위에 로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준 거예요. 어느 분이 내가 올리셨는데 그렇게 마음이 넓어. 자세히 보면. MBC 오마이뉴스 서울의 소리에 또 나왔다고는 합니다. 네, 네, 참고하십시오. 그래도 서울의 소리 예. 영상은 우리가 제공하는 아, 거고. YTN이나 그렇군요. 이런 데는 왜 안 했어요? 저희가 그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제한이 있어가지고 국내에는 뭐 팬, 뭐 사진 다 뭐 해가지고 10명을 못 왔어요. 그래서 그 외신 기자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 박광훈 공보단장님 이런 분은 의자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기자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서 계시고 그 정도로 굉장히 좀 협소하게 진행된 점이 있습니다. 예. 구독하고 왔어요. 이은영 TV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4만 넘어가겠는데요. 우와. 네. 앞으로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분들 저런 중계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게 시사타파밖에 없어요. 저희가 중계 장비나 그런 게 제일 많아서 저희가 이재명 TV에 나가는 영상 저희가 대부분 저것도 우리가 쏴준 거예요. 얼마 전에 메타버스에서 힐링 캠프인가? 아 봤어요. 유튜버랑 그것도 대화하는 밤에 거? 그것도 저희가 쏴준 거예요. 이재명 TV에다. 아 그럼 이제 그걸로 짤 만들어서 올릴게요. 그러니까 예. 보이지 않게 저희가 이재명 TV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내일부터도 아마 대부분 나가는 영상들 저희가 공개 그리고 시사타파 TV 건 다 쓰세요. 그러면 저희가 뭐 지금 예. 짤 영상 만드는 분들도 제 방송 보실 테고 딴 방송 하시는 분들도 시사타파 TV 거는 다 갖다 쓰세요. 예, 저희는 저작권 같은 거 외구들 아닌 이상 다 드리니까 그냥 다 쓰세요. 상관없습니다. 그럼 저희가 정책 같은 것도 발표할 때 좀 불러요. 좀 요청을 드릴게요. 저희가 정책 이재명은 사실 정책이에요. 정책과 비전이 윤석열과의 차별하고 나는 무조건 예. 이재명에 관하여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다 나가니까. 고맙습니다. 근데 전화 정책이 좀 안 팔리는 게 있어요. 우리 정치가 너무 싸움만 해가지고 그치. 정책을 좀 알려야 되는데 잘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뭐 준비하는 거 부탁드립니다. 있으면 네.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찍으러 갈게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그 짤 영상 만드는 사람들 한 명 구해요. 통역하신 분에 대한 질문이 계속 질문이 계속 올라오네. 왜 궁금해하세요? 제가 오늘도 통역 누구예요? 이거를 제가 받았어요. 저도. 윤석열 통역보다 잘했다고. 아까. 그게 윤석열 후보가 통역을 했는데 통역이 좀 저는 그거 사실 보지도 않았어요. 그게 윤석열 뭔 후보 말이에요? 거는 통역이 우리 통역이랑 윤석열 통역 있던 달라요, 사람이 달라요? 그러니까 윤석열 통역은 좀 안 좋았다 이 평은 전해 왜? 들었어요. 왜? 좀 뭔가 좀 저 모르겠는데 제가 안 봐서 뭔가 좀 잘 못했다 전달이 잘안 통역을 돼요. 이랬던 것 같은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통역을 하고 나니까 저한테 많은 분이 통역 누구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누구예요, 거예요.
통역은 이제 저희가 그 민주당의 국제국에서 이렇게 전문가 풀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좀 가능하신 분으로 그냥 했고 이제 저도 한번 이제 뭐 이분이 뭐 이 정도면 괜찮다 이런 걸 한번 좀 검증을 옛날에 했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몇 분 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신데 그 통역에 대해서 오늘 좋았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게 참 다행이다. 예. 대변인님이 하시지 그랬어요. 저는 전문 통역사가 훨씬 더 잘하고요. 예. 그리고 혹시 만약에 제가 통역을 하다가 뭐 혹시라도 실수가 나오면은 그런 뭐 대변인이 뭐 이거 틀렸다 이러고는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통역이 예. 그게 이제 저도 영어는 잘 못하지만 그 그레이드에 따라서 엄청 이 표현이 완전히 그렇죠. 어떻게 달라져요. 전달하냐에 따라서. 예, 그게 완전히 달라져. 단어 선택도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딱 이렇게 잘 영어를 못해도 이제 그 보면은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축약을 잘해서 전달해요. 축약도 잘하고 그 언어도 핵심. 단어도 좋은 단어를 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제가 통역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윤석열 할 때 제가 통역했다 그러면 종전선언 반대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윤석열 후보는 종전선언을 반대합니다. 이건 좆된 것 같습니다. 뒤에 한번 통역이 아니라 해설인데요. 해설도 네. 해줘야죠.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 분들의 말씀은 통역이 잘못이 아니라 윤석열이 잘못했다. 윤석열 옆에 있어서 통역이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순간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저희 또 셋이 갈 때가 있어요. 갈 때가 있어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일찍 가면 집에서 뭐 심층 분석 해드릴 것도 만약 체력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매주 이제 목요일날 고정입니다. 밥을 사주시는 건가요? 우리 먹방을 하면 어떨까요? 여기서 이렇게 먹으면서. 먹방은 나중에 우리 집에서 놀러 오면 제가 먹방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매주 우리 최지은 대변인님은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그 소식을 전해주셔야 돼요. 오늘 이거 받은 걸로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두 분 수고하셨고요. 오늘 정치 클리핑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급반등과 외신 기자 클럽 초청 토론의 비하인드 스토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은영 TV 구독 많이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최지은 대변인님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